안녕하세요. 코털스의 먼저 털려본 선털입니다. 아직도 1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1구간 매매법으로 수익을 내고 감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게는 20배에서 30배까지도 수익이 나기도 하셨는데요. 구조매매를 적용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구조매매에 자신의 매매를 더해서 더 완벽한 매매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타점을 찾지 못하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 1구간은 구조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훈련과 같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 진입 타점이 많이 나오지 않게 세팅을 드린 겁니다. 원래 지표에 타점이 많을수록 확률은 내려가고 타점이 적으면 확률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타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지표도 아니고 하루에 많이 매매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2구간 이론편은 왜 여기서 들어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기준이 생기면 감으로 하는 매매는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느낌대로 진입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시드를 가진 분이 대상이고요. 여기에 맞춰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드는 1구간인데 2구간 매매법으로 매매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하셔도 되지만 1구간 매매법을 건너뛰고 2구간 매매법으로만 매매를 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구간에서 구조를 보는 눈과 감각을 키우지 않은 채 다음 구간들로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구간의 이론을 전부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이 구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2구간 스탠다드 버전 이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구간에서 사용하게 될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는 MSB와 OB 그리고 FVG입니다. 자, 우리 이 MSB와 OB는 이미 1구간에서 다뤘었던 개념이죠. 자,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MSB는 구조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는 건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가는지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MSB가 초록색으로 떠 있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떠 있게 되면은 하락하는 구조다. 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B입니다. 자, OB는 그 구조 안에서 이 매물대가 진짜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력이 의도한 매물대다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잠깐 음봉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고서는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정도의 선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선과 두 번째 이 선과 세 번째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OB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확 내리기 전에 세력이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된 캔들, 요런 부분, 여기를 우리가 OB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굳이 여기서 양봉을 띄우지 않아도 되는데 양봉을 띄우고 나서 내리는 그 구간을 우리가 OB로서 잡고, 여기서는 세력이 의도해서 올렸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서의 매물대가 정말 진짜 매물대다 라고 하고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100%가 아니라 우리가 캔들로서 봤을 때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FVG입니다. 자, FVG는 Fair Value Gap인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갭이라는 거예요. 갭. 자, 갭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갭을 채우러 가야 된다. 그 갭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VG는 강한 캔들이 만든 공백을 말합니다. 자,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를 때 이런 중간 부분에서 체결되지 못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채우러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이 공백이 생기면은 우리가 다시 되돌림이 생겨서 여기를 채우고 간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서 FVG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이미 제가 봤을 때 1 구간에서도 FVG를 사용하시고 이 개념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FVG를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냐면, FVG를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차트에 FVG가 나타나 있지만 이걸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표 세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구간 매매법은 총 4가지의 신호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MSB, 두 번째 OB, 세 번째 FVG, 네 번째 VRVP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FVG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표에 들어가셔서 FVG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FVG를 클릭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쌤님이 만드신 FVG를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VG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저는 이미 FVG를 등록을 해놨고 방금 추가한 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등록한 FVG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FVG도 세팅법이 다른데요. FVG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개 중에 내가 보고 싶은 타임프레임을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분 봉에서도 15분 봉, 1시간, 4시간, 1봉의 FVG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놓으면 제가 1분 봉에 있다고 하더라도 1분 봉에서의 FVG, 15분, 1시간, 4시간, 1봉 상의 이 FVG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제가 이것은 딱 정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차트를 해지하시고 15분, 1시간, 4시간, 1봉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분 봉에서의 갭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1분 봉은 워낙에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 갭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있는 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분 봉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지를 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은 15분, 1시간, 4시간, 1일봉 정도 체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1시간, 그 다음에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의 이런 FVG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FVG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세팅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랑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ield FVG Type 꼭 HL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요 딜리트 박스 있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지하냐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얘네가 갭이 채워졌을 때도 이 표시를 지우지 않고 남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차트가 이렇게 갭을 채우게 되면은 삭제가 됩니다. FVG가. 그래서 이렇게 취향껏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만약에 과거의 FVG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었는지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체크를 해지해서 과연 어느 자리들에서 FVG들이 나왔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런 과거에 있는 공부보다는 지금 현재 매매에 집중하길 원해서 이렇게 다 채워진 갭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게 보고 싶으면은 익스텐드를 누르시면은 이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지금 매매하는 데까지 여기 쫙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해지하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길이만큼만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색깔을 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 FVG가 오비박스랑 겹쳐 있으면 생각보다 색깔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띄게 하려고 일부러 이 색깔을 이렇게 불투명성을 높여서 조금 진하게 만들어줘서 눈에 확실히 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원래의 FVG 색깔입니다. 되게 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다른 데서도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FVG가 오비박스에 가려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고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진하게 표시를 해주면 절대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투명성을 높여서 우리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줘 보자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보는 기준은 15분 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꼭 15분 봉뿐만 아니라 1시간 봉, 30분 봉, 4시간 봉, 그리고 1봉까지도 다 높은 프레임에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딱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만 갇혀서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15분이라는 어떤 기준점은 드렸지만 다른 시간봉들에서 어떻게 신호가 나타나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른 시간봉들에서 유의미한 어떤 자리가 나온다면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딱 맞는 자리를 찾으시려고 하시면은 자리가 정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안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간봉들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유의미한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마냥 15분 봉만 쳐다보면서 아, 자리 언제 나오냐 이러고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길이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벌 수는 있는데 원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15분 봉에만 갇혀있지 마시고 꼭 여러 가지 시간 프레임들을 보시면서 유의미한 어떤 구조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프레임일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고 더 강한 신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지표 중에 지그재그가 빠졌죠. 이번에는 지그재그를 참고하지 않고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 참고를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그재그는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기 위해 지그재그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제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면 위험한지, 또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지 유리한지. 근데 꼭 LL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었죠. 제가 설명드렸었죠. LL이 나와도 들어갈 수 있는 예외 사례들이 있다. 그렇게 예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지그재그를 활용하지 않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구조를 보는 눈이 아직 모자르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지그재그를 켜시고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높은 프레임일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OB랑 FVG는 15분인데요. POC는 4시간에서 겹쳐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15분, 1시간, 4시간 다 조합을 해서 이런 유의미한 조합이 나온다면 들어가세요. 꼭 15분에서만 다 맞춰지고 1시간에서만 다 맞춰지고 4시간에서만 다 맞춰져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시간에서 POC, 1시간에서의 FVG, 15분에서의 OB,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진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을 언제 어떻게 어떤 확률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4가지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MSB, 구조전환이 전제 조건입니다. MSB 없는 OB, FVG는 어떻다? 무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SB를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날봉, 그러니까 즉 일봉이죠. 일봉,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높은 곳에서부터 줄여나가면서 MSB가 어떻게 떠 있는지를 먼저 구조를 파악을 하고, 높은 프레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강색 MSB가 떠 있으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1분, 3분, 5분, 15분에 초록색 MSB가 떠 있으면 전체적인 큰 구조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장기적인 관점을 큰 베이스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거여야 되는데요. 물론 장기와 단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서로 이게 다르게 된다면 항상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높은 프레임에서의 MSB를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15분 봉 그리고 4시간 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딱 프레임을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프레임에 갇혀있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가지 프레임들을 살펴보시면서 15분 봉, 1시간 봉, 30분 봉, 4시간 봉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모습이 나와 있나, 그리고 여러가지의 프레임들 속에서 결합되는 그런 구조들을 예를 들어서 15분 봉에는 오비박스가 있는데 4시간 봉으로 살펴보니 그 오비박스에 POC가 겹쳐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조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분 봉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4시간 봉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각 프레임에서 어떻게 겹쳐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시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딱 프레임을 15분으로 정해드렸지만, 물론 여기서도 제가 딱 정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여러가지 프레임에서 살펴보자.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15분 봉에서만 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로만 진입을 할래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시면요, 계속해서 타점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프레임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합쳐서 조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OB가 박스가 생겼고요. 두 번째, 거기에 FVG도 있고요. 세 번째, 거기에 POC가 겹쳐 있다. 심지어 이 POC가 4시간 15분 봉 다 겹쳐 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진입입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15분 봉은 안 떴지만 4시간 봉이 POC다. 그래도 너무 좋죠. 근데 4시간은 아니지만 15분 봉이다. 그래도 진입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확률은 어떻게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고 그 다음에 4시간, 그 다음에 15분 봉 순서로 우리가 이 확률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무조건 진입을 하는 겁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가 수익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진입하세요. 네, 믿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지표를 믿고 진입을 하세요. 자, 두 번째, OB 플러스 FVG입니다. 자, 여긴 뭐가 빠졌나요? POC가 빠졌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냐?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진입은 가능한데 확률이 당연히 얘보다는 떨어지겠죠. 네, 확률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POC는 어쨌든 매물대라는 건데 이 매물대가 없이 일단 OB도 어쨌든 매물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FVG가 거길로 회귀를 했지만 어쨌든 강력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입은 가능하고 불안하면 스킵을 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살펴보시면서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OB만 존재한다? 안 됩니다. FVG만 존재한다? 안 됩니다. OB만 있다라는 건 구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FVG만 존재한다면 이런 어떤 흐름만 있다는 거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쳐주거나 저항이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FVG만 존재할 때는 들어가는 게. 선털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구간에서 배웠었던 OB 플러스 POC면 진입을 이번에는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1구간에서의 조건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1구간에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플러스 이걸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1구간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조건이 나왔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는 그걸 말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요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지금 배워가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1구간을 삭제하고 2구간 것만 쓰는 게 아니라 1구간에서 배운 걸 가지고 플러스 2구간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진입을 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거죠. OB 플러스 POC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FVG가 더해지면 너무 더 좋고요. 근데 POC 없이 FVG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건 진입 타점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타점이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그건 정말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방향을 딱 나타내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 다음으로는 이 구간에서의 손절 기준, 익절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은 진입 근거가 된 OB나 박스를 이탈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OB 박스라고 하면요, 이 OB 박스의 딱 바닥에서 0.3% 또는 위로 0.3%일 때 우리가 손절을 걸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결국에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OB박스 위에서 잡으면은 이 손절 기준이 더 넓어질 거고요. 만약 OB박스 딱 밑에서 잡았다고 하면은 짧아질 거고요. 근데 너무 짧게 잡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타점을 못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는 진입가가 아닌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 밑에 0.3%에서 손절을 걸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마이너스 0.3%는 마찬가지로 비트 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라고 하면 10만 달러에 0.3%는 몇이죠? 300불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의 0.3%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0.3%는 얼마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지금 10만 8천 달러라고 기준을 했을 때 여기에서 0.3%는 350불 정도가 됩니다. 약 350불이니까 박스 위로 350불 또는 박스 아래로 350불, 마찬가지로 FVG 위아래로 350불을 설정해서 손절 기준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는데 뭔가 구조가 무너지거나 체결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빠르게 약손절을 하고, 체결 반응이 없다는 것은 1분에서 2분 이내에 우리가 뭔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익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절 1에서 1.5%의 비트 상승이나 하락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30%에서 50%의 물량을 익절하도록 할까요? 선털님, 1에서 1.5%, 30에서 50%인데 저는 그러면은 몇에서 할까요? 이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해드렸습니다. 1.2%, 50%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머리가 아프시고 고민이 되시면 1.2%에서 익절하시고 50%의 물량을 익절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1에서 1.5%는 수익 기준이 아닙니다. 비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이라고 하면, 비트가 10만이라고 하면 1에서 1.5%의 움직임, 그러니까 만약에 롱이라고 하면은 10만 1000 달러가 됐을 때 익절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1에서 1.5%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익절을 하자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차로는 우리가 높은 시간 프레임에서의 저항과 지지가 도달됐을 때 추가 익절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또는 4시간에서의 예를 들어서 VAH나 VAL 또는 POC
또는 오비박스 등등 그런 것들을 보고서 추가로 익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구조전환 감지 시에 전량을 청산합니다. 물론 1, 2차로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신에 1차에서 좀 바로 익절을 하지 말고 2차나 3차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1차에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1차에서 이렇게 익절을 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진입가에서 스탑을 전환합니다. 자, 진입가에서 스탑을 전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108,000에 롱을 쳤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8,200 정도에다가 또는 108,100 정도에다가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스탑로스를 걸어서 만약에 109,000까지 갔다가 다시 108,000으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가 나지 않게 거기서 스탑로스를 걸어야만 우리가 수익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익절 이후에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습관을 자, 이렇게 2구간 이론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1구간의 매매법을 잘 훈련한 다음에 2구간 매매법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구간은 특별히 2개의 버전으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버전이고 두 번째는 라이트 버전입니다. 라이트 버전이란 더 타점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확률은 살짝 내려가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지표를 사용하는 건 동일하지만 지표의 세팅을 통해서 라이트 버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률보다는 매매를 연습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실전 감각을 길러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버전을 보시고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버전도 빠른 시일 내에 곧 올라가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매매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털스의 선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